국가의 이 경제 관료, 또 그 중에서 특히 금융을 다루는 그런 관료들은 일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이 권위를 잃고 온 사방에서 욕을 먹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에 인플레가 아니다라고 1년 이상 부인해 오다가 뒤늦게 2022년 3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문제에서 끝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인플레가 완화되었다 했다가 또 인플레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도 그랬고 금리를 내릴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연준이 완전히 투자 전문 변호사 출신 파웰 연준 의장의 무능력에 미국의 금융 정책이 놀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되면서 미국의 금융이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며칠째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금감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금감원 등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수석 그리고 금감원장 등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오늘 정책 금융 풀고 대출 규제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은행을 압박하나라는 사설을 썼어요. 심상찮은 가계빚 증가세에 정부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고, 금감원은 그저께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고, 이달 중순 7월 15일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어겼거나 목표를 웃도는 대출을 한 은행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 가계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었다.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금융권 가계대출은 2달 만에 10조,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5조 원 넘게 불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2.3%나 늘어서 정부가 제시했던 가계대출 연간 목표 증가율을 벌써 상반기에 넘어버렸다. 올해 1년 동안 늘어나야 될 가계대출 증가치를 상반기 6개월 만에 넘었다는 거예요. 향후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겨 놓고 이제와 은행파를 비틀어 대출 고삐를 조인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당국은 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씩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엿새 앞두고 6월 25일 돌연 2달 연기했다. 대출 수요를 억눌러도 모자랄 판에 역행하는 신호를 보내놓고 은행의 책임을 떠넘기고,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그저께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은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저리로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때문인데 4, 5개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70%에 달한다. 최저금리가 1%인 신생아 특공은 출시 5개월도 안 돼 6조 원이 몰렸다. 정부는 대출 요건을 더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까지 지금 부부 합산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정부가 서민 지원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이유로 부채 관리를 등한시한다라는 의혹이 등장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미루고 정부 대출 공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은행에만 가계부채 관리 채찍질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엇박자로 경제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해결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집값이 들썩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클 때 가계빚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고요. 조선일보는 집값도 가계빚도 못 잡는 가을팡지팡 대출 무능 아닌가. 대출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6월 말까지 갑자기 7월 들어서 대출 억제하라고 은행들을 냅다 조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냐. 정부가 작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작년에는 신혼특공, 올해는 신생아특공이라고 40조씩 공급했다.
대출한도 규제는 당초 7월 1일부터 2금융까지 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9월달로 늦추었다. 연끌 비투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한 거다. 자, 그래서 PF 연착륙 지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출 규제를 2달 늦춘다고 망할 게 안 망하겠느냐.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또 부동산 담보 대출 막는다고 은행을 지금 협박하고 야단이다. 그래서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어려운 거다. 그 정부 정책은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엇박자는 효과를 다 소멸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가 높아 갭 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집 사면 안 된다 했지만 정부가 한 경고가 시장에 안 먹힌다. 2030이 막대한 빚을 내서 집을 샀다.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오르면서 1월 5일 중 생애 첫 구입자인 30대가 1년 전에 비해 70%가 급증했다. 2천조 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데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모순적으로 한다면 이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자, 진짜 두려운 거는 무능한 게 아니라 이 금융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라. 만약에 있으면 7월 1일 날 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 달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6월 25일 날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더니 7월 달 넘어오니까 7월 초부터 은행 두들겨 잡는다고 대출해 주지 말라고 현장 점검해서 처벌하겠다고 야단하는 거야. 그러면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온탕에서 냉탕으로 변해버린 이 금융당국을 보면서 저런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 나라는 부동산 PF 관리밖에 없고 그렇게 해줬다가 또 수치가 뒤에 나오니까 며칠 사이에 놀래가 저러느냐. 자, 수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미리 받아볼 수도 있을 건데 5조 원 늘어났다라는 수치가 자 4월달 2달에 10조 한 달에 5조 늘어났다는 수치가 나오니까 저렇게 갑자기 변한 것인가. 그러면 어떤 한 사람 심기 맞추려고 저러는가. 아니면 부동산 PF를 지금 위해서 집값 올려야 되는데 자 빚내서 집 정부가 싸게 이자 주고 무한대로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빚내서 집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니까 아이고 요 사람한테까지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대출 문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시장통에 배추 파는 사람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배추는 안 팝니다. 떡볶이 아줌마도요 당신들처럼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루에 떡볶이 얼마나 팔 건가 재료를 갖다가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맞춰서 하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의 금융의 컨트롤 타워가 개판 5분 전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야구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본 헤드 플레이죠. 원아웃인데 투아웃인 줄 알고 플라이 잡고 공 안 던지고 가끔 가다가 이런 본 헤드 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홈으로 던져야 될 건데 1루로 던지고 이런. 그런데 본헤드 플레이 하면 바로 문책성 교체가 되죠. 금융당국의 본헤드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선수 교체라는 거예요.